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을 대르리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려는 옥척불변의 의지를 안고 백두산지구 혁명조언적지회로의 답사인군 대우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맹 일꾼들도 백두산지구 혁명조언적지 답사의 길에 올랐습니다. 답사행군대 출발 모임이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답사행군은 요맹 일꾼들이 백두산형의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들로 튼튼히 준비하며 전 동맹의 혁명전통교양, 혁명정신 무장사업의 된바람을 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 정신을 심장에 쪼아받고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면서 선열들이 넘겨준 혁명의 계주봉을 옥색에 틀어주이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한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전술로 일행천리하여 원수들을 전멸케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출위 인상을 가슴 깊이 새겨하며 감무경비 도로를 따라 행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꼿꼿이 이어가자. 자력부강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216사단에서 삼전시 꾸리기 3단계 공사를 위한 륜전기제 출동식 및 기공구 마감건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요단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100수십 대의 각종 윤전기제들과 322여 종의 10만 요점의 솔비와 기공구 마감건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중앙기관요단, 618건설요단, 철길건설요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건설 장비들과 설비, 기공구, 마감건제들을 출품했습니다. 이능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과학기술을 생산 장성의 중요한 담보로 들어지고 광물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강석을 채굴해 오면서 땅속 내를 잘 안다고 하지만 확실히 과학기술을 선차적으로 앞세우기 위해서부터는 그 깊이를 보다 한이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되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강산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의 자료기지를 튼튼히 구축해놓고 온 기업소 종업원들이 다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자기 부문에 해당한 그 자료를 연구하고 또 학습하다 나니까 그 생산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강부들의 그 물질 문화 생활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들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양 가방공장 과학기술 보급실에서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수천 건의 새 자료들을 자료기지에 더 입력함으로써 종업원들 스스로가 즐겨 찾는 지식의 보물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과학기술 자료를 한 100만 건 정도 구축할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가방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이 자료를 30여만 개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생산자 대중과 보급원과의 긴밀한 현기 밑에 인민들 속에서부터 수요가 높은 가방 자료들과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그 자료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가방 자료들을 많이 보니 우리 종업원들 속에서 군중 도안 창작 사업이 더 활발히 벌어져서 새 가방 도안의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 고무공장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은 강의를 실속 있게 해서 실제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보급으로 참신하게 지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장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서 기본은 과학기술 강의를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겁니다. 강사들이 공장의 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강의 준비를 품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강의 내용을 이렇게 존수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생산자들과 토론도 하고 란쟁도 하면서 창조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이 과정에 그 일꾼들과 생산자들이 자질과 실력을 높이고 실천에 쓰지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 방들을 찾는 그런 계기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새로운 양상을 띠고 확대되면서 지금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7만 5,46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발표된 감염자 수에 비해서 889명이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20일 현재 사망자 수는 2,236명으로서 전날에 비해서 118명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는 1만 1,693명이며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5,206명이라고 합니다. 완쾌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1만 8,264명이며 12만 302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에서는 20일 현재 감염자가 479명, 길림성에서는 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에서 비루스에 감염되었던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람선 승객의 사망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일본 국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가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 20일 현재 유람선에서만 634명이 감염자로 확진됐으며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는 727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의 MBC 방송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1일 현재 감염자가 48명 새로 추가돼서 20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 41명이 무대기로 감염됐다고 합니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수는 2,707명이며 847명을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조선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은 지역으로 됐습니다. 남조선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들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자 수가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해서 수도 테헤란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이슬람교 성지인 콤시에서 정교 모임을 일체 중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로써 20일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7만 6천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해서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무안시 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주일 동안 인원 유동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목적은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분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서안교통대학 1부속병원의 연구 집단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염, 폐막 감염 보조 진단 체계를 연구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체계는 임상 의사들이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염을 빨리 진단할 뿐 아니라 지능 진단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CT 검사에 의해서 방대하고 복잡한 영상 사진들로 환자의 병리 특징을 선별해 왔는데 그러느라면 상당한 관찰 시간이 요구되고 폐염 진단 경험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환자의 폐 안에서 병리 변화가 발생한 부위를 재빨리 검출하고 그 범위와 변화 과정에 대한 확진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증의 지역 사회로의 전파가 가속화되면서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번 겨울 기간에 또는 앞으로 쉽게 정식되기는 어려우며 지어는 다음 겨울에도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차단과 봉쇄로 방역 대책을 세우며 과학적인 진단과 왁신 개발에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의료 집단이 이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과 전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증상 환자로부터 배출되는 바이러스량이 매우 많은 것이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이며 바로 이러한 환자가 감염자로 확진되기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28명의 초기 증상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증상이 발생한 초기 3 내지 5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대량 배출됐다고 합니다. 증상 초기에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침이나 침을 통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돼서 사람들을 감염시키지만 초기에 그 증상을 진단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폐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가래, 숨가쁨인데 28명의 환자 가운데서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4분의 1이었고 숨가쁨을 호소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에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가슴 석연도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진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감기 몸살로 오진하기 쉬우며 진단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증상이 명백치 않다가 갑자기 폐염으로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망까지 초래하게 되며 이것은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중국의 인원 유동 제한 조치가 정확한 전략 전술적 대응책으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조치가 보건사업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하면서 무안시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역사업과 위생선전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잠복 기일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해명 문제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는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위생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역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존번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수 배감지구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으며 평안북도에서는 오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벽송을 비롯한 이 황해남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존반죽 지역에서 흐려서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2월 22일 토요일 음력으로 정월 29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때때로 눈이 내리겠으며 중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비와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한때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화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양덕원 전지구의 날씨를 보면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와 눈이 내린 후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령화 1도,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지구에서는 소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린 후 개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령화 3도, 높은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하고 전반적 지역에서 2월 평년 강수량을 초과하는 많은 비와 눈이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5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매우 높았으나 17일과 18일에 급격히 내려가면서 소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 원산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는데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mm로서
2월 전국 평년 강수량의 1.4배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음 주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3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4일에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25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7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소이안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